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톨로지이죠. 지난 영상에서 온톨로지를 수학적 언어라고만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톨로지는 저희 빅데이터 닥터에게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온톨로지를 팔란티어가 개발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개념입니다. 1989년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에 의해 월드와이드웹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웹상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데이터들이 규칙 없이 산발적으로 이곳저곳에 존재하는 바람에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인공지능이 세상에 출현한다 하더라도 웹상의 정보들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웹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팀 버너스리는 우려하죠. 그래서 구상을 합니다. 1994년 무렵 웹상의 데이터들에 일정한 규칙들이 부여가 돼서 보다 더 정형화되고, 그로 인해 보안성이 강화되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들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동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꿈꾸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에 부여되는 일정한 규칙이라는 개념이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참고로 팔란티어는 2003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는 팔란티어가 새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을 가져와서 기업의 데이터에서 구현을 한 것뿐입니다. 무규칙으로 존재하던 데이터에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말이죠. 온톨로지, 규칙. 아직 느낌이 확 다가오진 않으시죠? 좀 더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코딩이라는 것을 하죠. 코딩이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 코드로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코딩을 할 때 개발자가 자기 마음대로 코드들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각 OS 환경에 맞게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대로, iOS는 iOS대로 말이죠. 각 환경에 따라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OS에서 버튼을 만드는 과정을 코드로 설계할 경우 개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버튼이 애플스럽게 구현될 수 있게 애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 코드들의 조합, 이 하나의 세트 답안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 부분이 버튼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코드이고, 각각의 속성에 개별적인 값을 부여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버튼을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하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애플만의 방식을 바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규칙이란 게 무엇인지 개념이 좀 잡히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웹상에 노란색 바나나라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의 시선에서는 바나나 색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바나나와 노란색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이 코드로서 규칙이 부여되면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란색이 바나나의 색깔이라고 말이죠. 바나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아주 컴퓨터스러운 방법, 컴퓨터스러운 규칙, 이것이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안의 모든 현상들을 애플만의 규칙으로 표현될 수 있게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 팔란티어는 스마트폰이 아닌 이 세상에 실존하는 사물들에 대해 팔란티어만의 규칙으로 파운드리 안에 표현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규칙, 온톨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비행산업에 존재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개념들을 팔란티어만의 규칙대로 각각의 속성들을 컴퓨터스럽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톨로지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온톨로지화돼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실존하는 존재를 디지털로 구현하여 컴퓨터 공간에 구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이 왜 필요할까요? 현실 세계를 컴퓨터의 공간에서 다시 구축해놓은 것이니 한눈에 볼 수 있어 데이터 분석이 매우 용이해지고, 미리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인공지능과의 결합도 수월해지고, 장점들이 당연히 무수히 많겠죠. 그러나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진짜 이유, 데이터들이 온톨로지화 돼야 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온톨로지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 닥터는 저희 채널의 이름이자 고객의 의료 데이터, 병원 기록을 분석해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저희 회사의 이름이에요. 의료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의사들의 사고의 흐름이 온톨로지화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빅데이터 닥터는 병원이 아니고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의료산업 분야가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제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조차도 법에 위반이 됩니다. 제가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의료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소속된 의사로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엔 좀 곤란을 겪었었는데, 이것을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면, 고객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개인적인 의견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학회 의견, 교과서의 내용, 근거로 해서 인용을 해서 판단을 해서 알려주면은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제 지식의 상태의 일부가 허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당뇨 환자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최근에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 혈관이 좀 좁아졌다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는 약 말고 최근에 나온 어떤 무슨 SGLT2 뭐 이런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면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판단을 했죠. 제가 트레이닝 받던 시절에는 당뇨 환자가 심장질환이 있다고 해서 심장에 좋은 더 특별한 당뇨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생각에 맞춰서 그냥 얘기를 드렸죠. 그런 당뇨약 없다. 그냥 혈당만 조절 잘 하시면 된다. 지금 먹는 약으로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틀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인데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SGLT2 억제 질환 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되거든요. 공식적인 연구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 당시에 왜 환자분께 그렇게 단호하게 확신에 차서 그런 약 먹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던 걸까요? 제가 잘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한 걸까요? 제가 전문가였으니까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가의 지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지식이 불확실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환자 앞에서는 일단 확신에 찬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더욱더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확신에 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환자도 의사를 믿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허구의 지식 상태를 저 또한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제 지식의 일부가 허구의 지식, 허상의 지식임을 알게 됐느냐. 헬스케어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의료법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에 하나하나 근거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이 정도로 몰랐구나. 진짜 헛소리하고 있었구나. 공식적으로 입증된 지식이라는 규칙을 제 머릿속 지식에 부여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죠. 요약하자면 저희 지식에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톨로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온톨로지를 통해 실제 세계를 가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온톨로지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가상으로만 존재하던 검증되지 않던 애매한 개념들을 검증을 통해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실존하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직접 눈앞에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온톨로지인 것이죠. 챗GPT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아시죠? 말 그대로 헛소리를 하는 현상인데요. 왜 헛소리를 할까요? 왜 가짜를 얘기할까요? 데이터들의 명확한 규칙이 없다면 실존 개념과 가상의 개념이 혼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AI는 단지 그 중에 하나의 개념을 택일해서 대답하는 것뿐이니 사실을 얘기할 수도 가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챗GPT 현상과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제 환자에게 당뇨약에 대해 잘못 얘기했던 그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을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의 지식이 온톨로지화 돼 있지 않다면 구체적인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이 혼재하게 되기 때문에 GPT처럼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의학 지식이나 건강식품들에 대해 개념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근거를 통해 설명드렸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정보들을 온톨로지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기에 누구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보시는 분 누구나 옳다 틀리다를 명백하게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애매한 추상적인 가상의 개념들이 명백하게 구체적인 개념으로 실제화됐기 때문이죠. 선생님, 땡땡땡을 먹으면 건강에 좋나요? 건강에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체화된 개념일까요? 건강에 좋다란 말의 의미를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모두 똑같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10년 전, 1년 전, 그리고 지금 건강에 좋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개념에는 지금 규칙이 없다는 뜻이겠죠. 규칙이 없다면, 다시 말해 온톨로지화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 할루시네이션, 헛소리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인간이 하는 생각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온톨로지를 통해 비로소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빅데이터 닥터는 고객의 의료 정보를 온톨로지화하여 명백한 이해를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극초기 스타트업이기에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팔란티어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저희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